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구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AI 버블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목요일 날은 오라클 쇼크까지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마이크론이 벌써 실적이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막 좋은 뉴스하고 안 좋은 뉴스가 겹치는데 과연 우리는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라클 쇼크는 AI 붕괴 신호가 아닙니다. 마이크론은 얘기를 합니다. 내년 HBM이 다 팔았다.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는 아직 내년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 아직 확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SK 하이닉스나 또 마이크론은 벌써 이미 내년에 대한 얘기를 다 이미 끝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쇼크는 AI 수요가 꺾였다가 아니라 AI 인프라를 누가 어떤 구조로 돈을 대서 굴리느냐, ROI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수요는 이미 계약으로 잠겼습니다. 둘 다 같은 그 고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라클 쇼크의 본질은 뭐냐? 수요가 아니라 자금 수익화, ROI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약간의 궁금증이 있는 거죠. 오라클은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 확대 과정에서 캐펙트 증가, FCF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부채 리스 부담 뭐 이런 것들. 두 번째로 이제 대형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자금 조달, 이런 이슈가 이렇게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AI 인프라의 레버리지 모델이 지속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난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그것이 돈이 될 것이냐, 어떻게 돈이 될 것이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때린 것은 AI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AI 인프라를 돈을 빌려서 밀어붙이는 방식의 리스크 프라이싱입니다. 그래서 밸류 체인 전반이 같이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프라이싱이라는 것은 금융에서 위험의 가치를 평가해서 가격에 반영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위험 수준에 따라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수익률, 이게 더 높은 수익률,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언제쯤 회수가 될 것인가, 리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또 실적이 나왔죠. 수요는 이미 확정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AI 반도체의 공급이 부족한 건데 오라클의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그 실적 발표를 보면 26년도 캘린더 보면 HBM 물량, 가격 물량 계약을 완료했다. 완편이라는 얘기죠. 완판. 예. 우리가 지금 가장 궁금한 거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과연 내년도 물량에 대해서 HBM3 12단, HBM4에 대한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클리어하지 않다는 것. 그래, 제가 봐서는 아마 4분기 실적 발표, 그러니까 내년 한 둘째 주 정도에 나오는 컨퍼런스 콜에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컨퍼런스 콜이라기보다는 실적 발표겠죠. HBM의 TAM 전체 시장은 28년에 1000억 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도달 시점을 2년을 땡겼습니다. 그러니까 30년에 이렇게 1000억 달러가 될 것이라 했는데 28년으로 땡깁니다. 그래서 밑에도 제가 이렇게 하나 해놨죠. TAM 전체 시장. 그러니까 HBM의 전체 시장이 1000억 달러가 넘어갈 것이다. 2030년을 예상을 했는데 28년으로 땡겨졌다는 얘기죠. 마이크론의 26년 회계년도 1분기 전체, 그러니까 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회계 기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지금 26년도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겁니다. 매출이 136억 달러, 전년 대비해서 57%, 전 분기 대비해서 21%,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오라클은 그냥 쇼크가 나온 거고, 지금 마이크론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겁니다. 순이익도 52억 달러. 그리고 이제 논갭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또 밑에다가 제가 자세하게 다 써놨습니다. 이거는 제 블로그를 한번 보시고요.
EPS 주당 순이익이죠. 이것도 지금 4.60달러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전년 대비해서 167%가 개선이 됐습니다. 총 이익률도 56%, 전분기 대비해서 11%포인트가 개선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은 이 메모리 반도체 풍량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발표를 하거든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보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발표를 하는 거 실적을 보면은 삼성도 좋겠다, SK도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고객 수요의 일부만 대응이 가능하다. 밑에 보면 이렇게 봅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마이크론은 몇몇 핵심 고객사 수요의 최대 3분의 2 정도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100% 지금 공급을 못 해주는 거예요. 수요의 3분의 2 정도만. 공급 능력 확충 목표로 투자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까 캐파를 늘리려고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특히 이제 HBM 쪽은 26년도 1분기까지 수요 가시성이 오히려 더 강해졌다. 수요 가시성, 이게 지금 불투명한 게 아니라 그 시그널이 더 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을 합쳐보면 오라클의 쇼크,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면은 실물 수요는 강한데 밸류에이션은 조정 중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 고리는 이것이라는 게, 마이크론이 말하는 건 뭐냐? GPU 서버가 돌아간다. 물량 가격이 잠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요구하는 만큼 물량을 줄 수가 없어요. HBM 주문 가격 확정은 빅테크 클라우드가 실제로 장비를 넣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불량을 벌써 물량이라든가 가격을 확정을 하고 다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HBM을 넣는다,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니까 오라클의 쇼크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래, 오라클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그 장비를 누가 돈을 대서 넣는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돈을 댈 건가? 수요는 뻔하다는 거예요. 수요는 뻔한데 과연 누가 그거를 댈 거냐는 얘기죠. 오라클 및 유사 모델에서 자금 조달, 그 다음에 ROI가 삐끗하면 시장은 AI 전체를 성장 스토리가 아니라 수익화 스토리로 재평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돈을 누가 댈 것이어서 돼서 또 그만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어떻게 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 궁금증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6년 1월부터 1분기 내년 1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지금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내년 1월 달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 1분기, 내년 3월 달까지는 이렇게 갈 확률이 크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그래서 실물, 메모리, 부품 실적은 강하게 유지된다. 특히 HBM은 계약 기반이 크다는 얘기죠. 하지만 주가는 레버리지 CPX 민감도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경기 침체형 하락이다기보다는 밸류에이션, 자금 비용, 신용 스프레드 조정에 가깝다. 약간의 조정이 있다는 얘기죠. 뭐 엔비디아도 이제 약간의 조정의 국면을 이제 거의 거쳐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 반도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관점에서 보고 또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당장 투자자들이 혼동하는 포인트가 여기에요. 오라클 쇼크가 이게 왜 이렇게 되면 AI 또 붕괴가 버블이란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AI 인프라 투자 주체 중 돈이 약한 쪽에 속도 조절이 있을 것이고 재구조화에 리스크가 있을 줄. 돈 많은 사람들 걱정 안 해요. 돈 많은 기업들 절대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의미하는 것도 뭐냐? 메모리 공급사 입장에서는 26년 초까지 주문 가격 가시성이 더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메모리 공급사들의 움직임은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SK나 마이크론이 만든 이 HBM, 그 다음에 고성능 D램을 갖다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공급사 입장인 삼성, SK, 마이크론은 지금 실적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1분기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하면 실적은 메모리 쪽이 이긴다. 펀더멘탈이 아주 튼튼하다는 얘기죠. 주가는 자금 조달이 흔들린다. 멀티플리
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보여야 됩니다. 메모리 쪽은 이긴다. 메모리 쪽은 절대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3개를 제가 했습니다. 26년 1월부터 1분기. 뭐 올해도 이제 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 조건이 이제 변화가 될 수가 있겠죠. 금리라든가 스프레드, 임대 조건이 조금만 바뀌어도 밸류체인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지금 이쪽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쪽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벌써 SK하고 마이크론은 내년에 계약을 다 끝냈어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약간의 지금 궁금한 거는 삼성이 언제 이런 얘기가 나올 거냐, 그건 거죠. 지금 이 체크 포인트는 전부 다 지금 이쪽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클라우드 업체의 캐펙스는 유지, 하지만 속도 파트너가 바뀔 그런 시그널이 있다는 거죠. 오라클 같은 케이스가 반복되면 속도 조절 공포가 커질 수가 있어요.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클라우드 뭐 이렇게 하는데 과연 엄청난 그 돈이 투자되는데 과연 투자 대비 수익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HBM 계약과 가격 확정의 확산, 이거는 우리 이제 공급사 일정이에요. 마이크론처럼 멀티 이어 구체적인 확약이 늘면 실물 수요는 더 단단해진다. 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위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이크론이 이제 멀티 이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멀티 이어가 뭐냐? 멀티 이어라는 거는 여러 해 걸쳐서 계약 수요 투자 구조, 즉 1년짜리 계약이 아니고 2에서 5년짜리 그냥 이런 계약, 전체 물량, 가격, 투자를 함께 묶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시장은 뭐 HBM은 뭐 연 단위로 계약을 하겠지만은 지금 뭐 낸드 플래시라든가 D램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자고 지금 수요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메모리 회사 삼성, SK 마이크론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자고 나면 이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 올라가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멀티 이어 뭐 우리 공급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덜썩 그냥 이렇게 계약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은 뭐 1년짜리 이런 거 잘 안 하죠. 뭐 2년에서 5년 이렇게 전체 물량을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오라클의 흔들림하고 지금 마이크론의 이걸 잘 보시면은 우리는 여기입니다. 실적은 우리는 메모리 쪽입니다. 그래서 펀더먼탈이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남은 거는 삼성입니다. 삼성이 HBM3 22단을 또 HBM4를 내년 거에 대한 물량을 어떻게 그냥 이렇게 뭐 계약이라든가 물량이라든가 확정됐다는 그런 소식만 나온다 그러면 내년 반도체 업황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